자, 이번에 금수완박에서도 윤 정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임기 말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그 참으로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당선된 지 2달도 안 됐는데 피로감이 임기 말과 같은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 정권이 금수완박에 헛발질을 했어요. 헛발질을 한 게 아니라 짜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서 반대로 돌아서면서 죽도 밥도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똥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는 반쪽 내각이 될 거다. 지금 야당이 기가 살았어요. 야, 윤석열이 좀 어벙하네. 저 정도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루겠다. 처음부터 저게 좀 보수인지 아닌지 아리까리 했는데 사실상 속은 우리와 똑같네. 이제 마음껏 장난을 칠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저 내각은 반쪽 내각이 될 거다. 장관 7명이 지금 유은혜, 박범계, 전해철, 이인영 등 7명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사퇴해버리겠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결제 받으러 가기 싫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 출신 장관 지금 보면 유은혜부터 박범계, 전해철, 이인영, 한정혜, 권철성, 황희 7명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한덕수 총리 청문회는 파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장관 제청이 늦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한덕수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총리가 돼야 장관 제청을 하지 총리가 되지 못하면 장관 제청을 못할 거고, 현재 김부겸이가 총리로서 제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김부겸이가 이 협의를 해줄지도 의문이에요. 겉으로는 김부겸이가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김부겸이가 장관 제청을 할 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자도 자기 이미지를 생각해서 몇 사람은 제청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제청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차관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한동안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정권 출범도 완전히 반수인불수가 되게 생겼고,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이 이제 이 자기를 지지하던 지지계층에도 명분을 잃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보수 지지층에게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더라도 적어도 몇 가지 핵심 가치는 윤석열에게 다짐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 대선 전에 한 꼬라지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가 윤석열에게 줄서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윤을 밀어주기 위한 단일화니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신문 광고를 내서 윤을 지지하고 밥 먹는 모임을 만들고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에 대해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라고 적어도 정당 중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은 행명 20일밖에 없었고, 또 정당 중에 윤 면전에까지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행명 20일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행명 20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도 욕도 들어왔지만은 우리는 그걸 참고 계속 투쟁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 신병을 얻어서 대선을 완주하지 못하는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보수판에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겁니다. 자, 김무성이부터 시작을 해서 김무성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좌파 단체들 민노총이나 이런 것들하고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데하고 합쳐가지고 뭘 하자 했습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100만인 국민 발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자. 개헌 국민 발의. 그렇게 주장을 했고, 홍은 자기가 대표가 되었을 때 이원 집정부제 가기 위한 이 개헌안을 갖다가 당론이라고 채택을 했고, 황교안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황희 대표를 할 때 총선에 이기면 개헌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총선 내내 종로에 출마했지만은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다가 끝났고, 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윤은 또 가관인 모습을 보였죠. 단 한마디도 문재인 정권의 심판과 청산 그리고 비리 척결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나중에 코너에 몰리면서 문정권 청산처럼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 또한 어떠한 진실성도 담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윤은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고, 또 당선되고 나서 문한테 제일 먼저 MB 사면을 이야기하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물러가기 전에 이재용이도 사면시키고 또 MB도 사면시키고 그리고 김경수도 사면시킬 거다. 지금 이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물러가기 전날 할 거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할 건데 이 윤이 성급하게 문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먼저 건드리면서 문이 불쾌해졌죠. 자, 그래서 윤의 요구에 의해서 MB 사면을 해주면서 나머지를 끼워 넣는 것은 자기한테 좀 여러 가지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가리가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놓고 문가리는 또 이 자기 신복 김경수를 풀어주기 위해 이렇게 또 재벌 회장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 이걸 또 할 겁니다. MB 사면을요. 그래서 그때부터 헛발질을 시작했어요. 가만히 놔놓으면 문가리가 풀 건데 그걸 갖다가 한 두 달 못 참아서 그걸 갖다 자기가 요구하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이 윤이 속을 드러낸 게 이번에 중재안 합의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속은요. 나도 검찰 싫다. 나도 약점이 많고 수사받기 싫다. 너도 싫지. 그래, 문가리도 틀어주고 이재명이도 틀어주고 다 틀어줄 거니까 민주당 너가 해먹은 것도 틀어줄 거니까 나도 틀자. 그래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배경에는 지금 윤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다면 윤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자기가 권성동이의 일인양 자꾸 몰아가고 권성동이로 꼬리를 자른 다음에 또 권성동이 또 구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권성동이가 자기 지시받아서 그걸 수행했으니까 권성동이를 죽여버리면 권성동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이 구조작전도 한 거죠. 천하의 사쿠라 권성동을 구제한 윤석열은 결국은 그 지시가 윤석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왜 이 사쿠라 짓을 했느냐? 자기가 이미 문가리나 문가리의 핵심 측근과 비슷한 단계의 대선을 치르면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유일한 답인 겁니다. 나머지 답이 나올 게 없어요. 검찰한테 한번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검사한테 가서 주변에 친구 중에 물어보기 바랍니다. 검사가 뭐라는가? 윤석열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자, 그래서 보수 정당이 계속해서 거듭되는 사쿠라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사쿠라 짓의 본질은 딱 5자로 이야기하면 기득권 집착이라는 거예요. 쓰고 썩은 기득권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쓰고 썩은 기득권에 집착한다라는 건 돈 문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이해관계는 대체로 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고 그 자본은 순수한 자본이 아니라 썩은 자본이죠. 국가의 법과 제도를 돈으로 유혹해서 망쳐서 기득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그런 자본이 정치판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보수라는 정당이 그 자본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기득권이에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적어도 이 사실은 인정하고 그야말로 의미도 없는 좌파냐 우파냐 뭐 보수냐 진보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은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고향에 따라 자냐 우냐 줄을 서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또 자냐 우냐에 줄을 서고 그러면서 결국은 대선 때는 자 아니면 우를 찍는 선택을 하고 있다. 하나는 좌파 기득권이고 하나는 우파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그 기득권에 줄을 서는 대부분이 다 자기는 기득권과 전혀 관계없고 기득권에 의해서 폐해를 겪고 있는 반기득권 입장에 서야 될 사람들의 계급 배반 행태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투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말들 하더만요. 그래도 하나 좀 찍어야지 투표를 안 하면 누구 좋아라고. 거기선 A든 B든 되는 놈은 다 기득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좋아라고 할 사람 중에서 사랑 같은 것들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이 정치적인 의식이 깨지느냐? 안 깨집니다. 아마
그래도 좀 먹물이고 그래도 가방끈이 좀 있고 사회에서 좀 이 사회관계를 해봤던 사람 중에 반기득권을 외치고 정당까지 만드는 사람은 제가 한국 사회에서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반기득권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부 계급 배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